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18강과 19강을 통해서 키워드 89부터 98까지 형용사절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형용사절은 이름 그대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를 이룬 문장이 하나의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도 나누어지고 형태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격일 때 who, 목적격일 때 whom, 소유격일 때 whose, 동물과 사물 같은 사물이라 할게요. 사물의 경우에는 목적격도 모두 마찬가지로 which를 쓰게 되어 있고요. 사람과 사물은 모두 that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물 같은 경우는 which라면 that은 사람, 사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관계절의 형태라고 하는 것처럼 명사 자리가 주격이면 주어 자리가 목적격이면 목적격 자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역할과 함께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역할이라서 전혀 문장 성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완전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원리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모른다면 잠깐 인강을 멈추고 교재에서 만들어지는 순서만 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 현재 실강 수업을 듣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약속부터 하고 이론을 입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는 우리가 19강에서 완벽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다시 한번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 문장은 불완전하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 해야 할 약속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표 같은 경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책의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할 게 다소 좀 있어서 지울 수 있는 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뭐다?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뒷문장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다만 불완전하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면 뭐 명사 자리가 불완전한 거죠. 하나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보면 주어 자리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 자리가 불완전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에게 관계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에 선행사, 뒷문장 불완전.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문장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 절에서 가로를 열고 끝나는 지점에서 닫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가 시작이 되면 그 절에서 시작할 때 열고 끝나는 지점에서 괄호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닫는다? 문장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열고 여는 거는 잘 아는데 어디서 닫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바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수식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명사라는 거는 주어와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서 이 명사 자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라면 그 뒤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가로를 열고 어디에서? 동사 앞에서 가로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목적어 뒤에도 관계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가로를 열고 닫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동사 앞까지 묶거나 문장 끝에서 묶으면 그만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손으로 가로를 열고 끝나는 쯤에서 괄호를 닫는 연습. 이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기본 전제를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다? 앞에 선행사, 뒷문장, 불완전이다. 두 번째, 손으로 해야 될 약속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괄호를 열고 끝나는 지점에선 괄호를 닫는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한번 세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후가 있고 훔이 있고 그리고 후즈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 보시면 모두 다 사람이라는 선행사를 받죠. 그죠? 사람 명사를 선행사로 받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후나 훔과 후즈에 대한 기준점은 어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앞은 적어도 기준이 아니에요. 앞을 보고 우리가 이게 후다, 훔이다, 후즈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기준점은 앞이 아니라면 어디가 되겠어요? 뒤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보시면 후 같은 경우는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번에 훔 같은 경우는 목적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후즈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입니다. 자, 소유격은 명사 플러스 불완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냥 암기 정도만 해둡시다. 지금 아직 여러분이 복습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는 뭐다? 주어도는 목적어 자리가 불완전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뒤를 보시면 후 다음에 동사, 훔 다음에 주어 동사,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이에요. 다시 한번 후 다음에 동사, 훔 다음에 주어 동사,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후 다음에 동사, 훔 다음에 주어 동사,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 여러분들이 막 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훔은 어떻게 해서 후즈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시험은 그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보다는 완성된 부분을 지금 딱딱 알아두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원리를 하나하나 파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후 다음에 동사, 훔 다음에 주어 동사,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 이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둡시다. 그게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점이 출제가 됩니다. 네? 한 가지 논점이 출제가 돼요. 그 첫 번째는 후와 훔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들 사이에 도대체 누가 출제가 될까? 보면은 바로 그 첫 번째는 삽입절입니다. 삽입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특정 문장이 커마를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삽입이 된다 그러는데 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주어, 동사, 동사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주어, 동사 있죠. 관계대명사에서 바로 시작되는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삽입절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동사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그랬을 때 주어와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건 뭐다? 여기가 삽입절이다. 그러면 내가 삽입절이라고 그래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이때 삽입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삽입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란 동사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고인식 동사 다시 한번 누구, 되게,
사고인식 동사류가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삽입절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일반 동사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인식 동사류가 들어갈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예문으로 보면 이런 거죠. He is a man who we think is reliable.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장을 바탕으로 보면 시험은 여기 이렇게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그어질 것이고 지금 관계대명사 나오면 우리가 가로를 열을 거야. 그지? 그랬을 때 끝나는 지점에서 닫으려 그러는데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이 구조죠. 그러면 자연스러워 어디를? 여기 삽입절이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is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즉 여기서 who와 whom을 비교하는 문제는 누구나 안 된다. whom은 안 된다. whom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 다시 한번 whom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삽입절은 지금 여기 삽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동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who 다음에 동사. 그래서 whom은 안 되고 who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대명사 삽입절 공식은 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외워야 되고 자, who 다음에 동사, whom 다음에 주어 동사, whose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 당신에게 관계대명사란 앞에 선행사 뒷문장 불완전. 손으로 해야 되는 약속은 관계대명사에서 괄호 열고 끝나는 지점에 괄호 닫고 쉽게 말하면은 동사 앞에서 닫고 문장 끝 지점에서 닫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이 빠르지만 인간 계속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입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지 관계대명사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대명사와 비교되는 관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대명사와 비교되는 관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필기할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잠시. 이 부분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 빈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네 번째는요. 제가 무엇으로? 대명사와 비교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요. 하나의 구문입니다. 하나의 구문. 일단 당연히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이 시작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예요. and 부정대명사 of them 플러스 동사 이런 구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등위 접사 and가 필요하죠. 그죠? 자, 이런 문장이 이제 어떻게 and와 them이 합쳐서 무엇으로? 관계대명사로 whom이나 which로 바뀌고 동사 이런 구조로 바뀌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정대명사가 도대체 뭘까? 이걸 조금 모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 부정대명사는요. 분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및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 some, any, most, another 등 정말 많은 파트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정 형용사와 구분하는 논점으로 배울 겁니다. 우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것이고 그것에는 some, any, most, another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정사를 이제 제가 뭘로 바꿀 거냐면은 예를 들면 some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문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some of whom, some of which 동사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긴 도대체 뭐가 출제가 되느냐. 자, 일단은 밑줄의 경우에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랬을 때 whom과 which가 나와야 될 자리에 누가 나오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는 당연히 첫 번째 who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자, of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야 될 자리죠. 그 자리에 감히 주격인 who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못 나와요. 그리고 them도 안 돼요. 왜? them이라는 거는 접속사 역할이 없잖아요. 대명사 역할이 있지. whom과 which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속사 역할까지 하잖아. 여기는 지금 접속사 and와 대명사 대명 역할을 모두 갖고 있는 게 whom과 which예요. 하지만 them은 and라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who와 that과 them은 안 된다. 이게 추점입니다. whom이냐 which냐를 보통 물어보는 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바로 선행사와의 수일치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 선행사와의 수일치가 출제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선행사라는 거는요.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앞에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목적어가 있겠죠? 이 자리에. 그죠? 아마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명사인데 아마 얘가 목적어였을 건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끝 지점에 나오는 이 목적어 있죠? 이 친구가 선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마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약간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보통 whom과 which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o와 that과 them이 안 되는 거 또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 이게 출제 패턴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정대명사를 활용한 관점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섯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한정적 용법과 그리고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이 용어라는 것만 들으면 꽤나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한정적 용법과 계속 용법은 말은 간단합니다. 한정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선행사의 한정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가 명사로 수식하는 형태 있죠. 그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적으로 논점은요. 바로 계속적 용법 이 부분이 출제 패턴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패턴이에요. 자, 우선은 계속적 용법이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란 한정은 앞에 있는 하나를 한정 짓는다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정 짓기보다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보다 선행사의 의미가 일부 또는 전체가 또는 선행사의 의미가 일부 또는 전체 문장에 지속되는 경우 문장 일부와 전체를 관계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he didn't say anything which made me angry. 그녀는 어떤 것도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 말은 그냥 그 어떤 게 아니라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전체를 누가? 위치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이 부분이 나와요. 어디가? 바로 관계대명사 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적 용법은 커마 that이라고 씁니다. 커마 that이라고 쓰는데
시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자,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당연히 문장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처럼 주어 동사, 커마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은 which 플러스 동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that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이유는요. that이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시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가리키려는 특성. 근데 컴마가 생기는 순간 그 가리키는 부분에 끝지점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 기능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이라는 경우는 컴마 that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컴마 that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커마 그리고 여기는 삽입구가 될 수 있고 또는 삽입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커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시 쓰였어요. 이거는 괜찮죠. 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삽입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커마 대시 아닌 거예요. 이때는 삽입절 때문에 이 커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that이라는 거는 앞부분을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맞구나. 계속적 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삽입절에서 that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비교 논점으로서 아까 강조 구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만약 강조 구문이 길어요. 강조 대상이 긴 경우 코마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가 아니라 강조 구문 that으로 상관없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썼던 거는 뭐였어요? 삽입 구 절로 인한 콤마가 있다는 것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한정적 용법으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커마 대시 중요한 것보다는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커마 that이라고 할 때 계속적 용법에서도 당연히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와의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6번째는요.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됩니다. 자, 우선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선행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어 또는 목적어에서 어느 자리가 한 자리만 불완전하면 됐고 그 다음에 누구는 관계부사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완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냈을 때 관계대명사는 뭐하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불완전했다. 관계부사는 완전하더라.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따라서 when, where, way, how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뽑자면은 how가 됩니다. 자, how 같은 경우는 뭐가 불가능하냐면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how는 the way how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관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고자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the way init를 쓰거나 the way that을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 way how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어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in which, at which, on which와 같이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y 같은 경우는 for which로 바꿀 수 있고 방법의 경우에는 in which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의 선택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여기 관계부사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뭘 물어본다? 선행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럴 때 문장성 완전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밑줄은 여기 그어지는데요. 사실 전치사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전치사의 선택을 누가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 전치사의 선택은요. 80%의 확률로는 동사가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경우의 수에서 누가 이 전치사가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언제 80%가 언제 20% 이걸 저희가 언제 구분합니까? 자, 대체적으로는 누가 결정해요? 여기는 동사가 결정해요. 그죠? 근데 그 20%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0%로 자주 쓰이는 선행사가 누구 있는지 보면 속도, 비율 같은 경우는 at을 쓰고요. 정도와 범위 같은 경우는 to를 씁니다. 그리고 이유 같은 경우는 for를 쓰고 방법 같은 경우 in을 쓰게 됩니다. 또는 by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과정. 자, 그래서 20% 선행사가 결정짓더라도 자주 쓰이는 선행사.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거부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다 뭐다? 동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다? 선행사가 20%, 동사가 80%인데 그때 20% 선행사 중에서도 속도와 비율은 at, 정도와 범위는 to, 방법과 과정은 in, by 이런 식으로 알면 돼요. 속도와 비율은 at, 정도와 범위는 to, 속도와 비율은 at, 정도 범위는 to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다가왔고요.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거 계속 위로 올리시는데 제가 지금 수업하면 생각이 난 건데 이따가 빈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따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잠깐 중지 버튼 누르고 필기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다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칠판을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바로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사람을 선행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물을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who나 whom을 쓰지 않아도 되고 which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who와 whom, which보다 대신 약간 격식체에서 쓰는 거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막 오답할 때 그냥 다 대수로 보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물이면 위치, 사람이면 후나 후모로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많이 해두시고 that 같은 경우는 이 that만의 특징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과 사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상관없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교재를 참고하긴 할 거지만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상관없이 that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교재를 참고하도록 합시다. 자, 이따가 언제 봐야 되는지, 언제 종류와 격에 상관없이 써야 되는지는 제가 교재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that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that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자,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선 사용될 수 없음. 흔히 말하면 어떤 구조였어요? 주어 동사 커마 that이었죠.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that의 경우 일반적인 전치사의 목적어에 나올 수 없다. 그죠? 다만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걸 보면은 인대절 같은 경우에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거기 때문에 이건 됩니다. 관용 표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선행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자, 여러분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누구예요?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누구예요? 바로 what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what이 들어가면 안 된다. what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that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that에 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that절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상관없는 거 이거랑 그리고 that을 총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8번째로 쓸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까 우리 whose라고 했었는데 우리 소유격 그 자체는요. 자, 보세요. my book 이랬을 때 my라는 게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은 소유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의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뒤에 반드시 누가 와? 명사가 와. 나의 책이라고 하면 my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my book이라고 되죠. 그래서 소유격은 그 자체가 본래 누구를 명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누가 후즈란 명사가 있던 거고 관계대명사는 뭐가 되든 간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다면 어느 한 자리든 간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느 한 자리라도 무조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후즈 같은 경우는 명사 플러스 불완전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 후즈라는 부분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후즈 같은 경우는 다르게 쓸 때 오버 위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버 위치는 그 자체가 소유격을 뜻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더를 가지고 오는데 오버 위치 더 명사가 됩니다. 오버 위치 더 명사. 자, 하나만 더. 오브 더 위치
더명사는 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후즈 다음에는 수익격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긴 누가 없어요. 더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즈 뒤에는 더가 없어야 돼. 하지만 오브 더 명사 같은 경우, 오브 위치 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가 있냐 없냐 이 관점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당연히 이 자리가 후가 맞는지 아닌지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후즈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도 물어보고, 또는 명사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더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라는 관점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 방법은 우리가 19강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택도치라는 거는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자, 마지막 9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9번째는 유사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이름만 들으면 뭔가 이건 또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 유사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관계 대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흔히 준조동사, 준동사 같은 개념으로 as, then, but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들은요, 선행사 앞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수식하지만 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행사 앞에 특정 요소가 나와야만 그때 유사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쓸 수가 없냐면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참고하고 문제풀이 19강 참고할 것, 이걸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유사관계대명사부터 보고 그러고 나서 대절로 넘어올게요. 자, 유사관계대명사는 as와 then과 but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누구예요?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선행사죠. 이 명사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선행사 앞에 나오는 특정 요소에 따라서 유사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the same, as, such, so much가 나오고 비교급, 부정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선행사 앞에 이런 요소들이 나올 때 누굴 쓴다?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걸 쓰는 것이고, 이 유사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에서는 누가 나올 수가 없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만큼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 지금 such, have it, as, are bad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as라는 친구가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have it 앞에 있는 such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I have more money than is needed 라고 했을 때 then이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more money, more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유사관계대명사가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자,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 한 자리가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여기 then이 이하에서는 주어 자리가 불완전했고 as도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유사관계대명사 as, then, but을 쓸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특징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 이라고 했을 때 이때 but은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 그죠? 부정어 명사. 그러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니까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럼 예외가 법칙인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뭐가 이런 걸 우리가 이중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강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뭐다?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유사 관계대명사가 되겠구나. 이제 교재를 보시면 뭐 동종물, 동일물, 확장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참고 정도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죠? 관계대명사 대시인데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사람, 사물, 동물 이 모두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who와 whom과 which보다 차이점을 말하는 뭐다? 조금 더 격식체에 해당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선행사의 종류와 격과 상관없이 that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배워보도록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행사에서 사람이면 who와 whom, 사물이면 which를 봤는데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선행사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This is a feature of man and a horse that are crossing the river. 사람과 사물 모두 있을 때는 that을 쓰더라. The driver and the car that fell into the river were found. 마찬가지죠? 이때도 사람과 사물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that을 쓴 겁니다.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고 선행사가 의문 대명사인 경우에도 that줄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정도만 당구장 표시 읽어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고 시험에서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제한 한정 어구 플러스 선행사. 자, 우리가 제한 한정 어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서수, the very, the only, the same, every, all 또는 뭐 부정대명사 이런 거. 특히 제한 한정 어구가 the very와 the only, the same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요소가 누구 앞에? 선행사 앞에 오는 경우에는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상관없이 대절만을 사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제한 한정 어구 앞에는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냐면 더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한 한정 어구에서 단순히 관계대명사 대절만 받는 게 아니라 한정사로 해당되는 더도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only way to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때 이렇게 여기 부분이 투부정사가 누구를 명사를 꾸미고 있는데 이때 제한 한정 어구이기 때문에 더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019년도면은 굉장히 최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사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대절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대절을. 자, that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that이라는 거는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행사가 있느냐, 선행사가 없느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어서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첫 번째가 형용사절.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 다음은 동격절 또는 관계부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요. 명사절과 그리고 부사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각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있고 없고로 나눠지고 선행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절과 동격절 관계부사 선행사가 없을 때는 명사절과 부사절 이렇게 있구나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각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형용사절의 경우에 문장 성분 어때요? 불완전하죠. 반대로 동격절 또는 관계부사는 어때요? 완전합니다. 이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명사절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문장성 어때요? 완전하죠.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다만 대절이 부사절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절이 부사절로 쓰인다면 우리가 나중에 so that 관용 표현과 같은 관용에서 배울 예정.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둘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쓰이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게 동격절도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동격절은 뭐다? 선행사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추상명사, 사실, 생각, 증거, 제안, 요구 등 명사의 하나여 선행사를 받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문장에서 나오는 본격절 선행사는 거의 비슷함.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where, when, how 그리고 way에 맞춰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나오니까 그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자 대신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 불가하더라. 두 번째 전치사 뒤에 that은 안 되죠.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뭐는 된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what이 나와야 된다. 그때 누가 나와서 안 된다? 이 자리에 that은 나올 수 없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대절도 모두 완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필기하는 부분만 잠시 띄워드리도록 한 다음에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이었죠. 이거를 자, 살짝 편집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해 두시면은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파트, 또 관계 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도대체 관계대명사가 5대 출제 요인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총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제 관계대명사 만들어지는 부분이 궁금하고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면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 19강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끝으로 완벽하게 관계대명사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관계사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심화적인 영역은 다루진 않았어요. 우리가 복합 관계사 같은 경우도 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소화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관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컴팩트 버전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심화된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컴팩트 버전에서 다음 더 심화된 버전에서 요약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8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명사절, 형용사절 연습 문제를 이제 19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